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제 매개 변수 관련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함수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해야지만 함수를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어떻게 한다? df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함수명을 적어준 다음에 소가로 콜론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연습하기로는 이제 구구단을 통해서 구구단을 만드는 함수를 만들었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단을 2로 고정한 다음에 i는 1, 그 다음에 y, i는 9,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프린트 여기다가는 f스트링 쓸게요. 단 쓴 다음에 곱하기 i,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프린트 2단을 출력해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든 거죠. 그러면 함수를 실행할 때 여러분들이 함수를 정의하는 게 먼저긴 한데 실행 순서는 뭐부터 실행이 되냐면 이 함수 실행, 요 녀석이 제일 먼저 실행이 됩니다. 함수 실행이 먼저 실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2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작성을 했을 때 일단 파이썬이 먼저 얘를 먼저 읽어요. 얘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읽고 코드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러분들 컨트롤 누르고 얘 클릭해보면 여기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가 먼저 실행돼서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반복문을 실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가 실행되는 원리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2단을 출력하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위를 2라고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10번 출력하던 100번 출력하던 1000번 출력하던 몇 단밖에 출력을 안 한다? 2단밖에 출력을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여기다가 어떤 특정 값을 넘겼을 때 특정 값을 넘기면 그 값에 따라서 함수가 유연하게 실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을 넘기면 3단, 5를 넘기면 5단, 10을 넘기면 10단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행은 안 되지만 자, 만약에 실행이 된다 했을 때 여전히 얘는 몇 단을 출력하는 함수다? 2단을 출력하는 함수다. 왜? 단이라는 변수가 2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2라는 값을 주지 않고 이 단이라는 변수로 어디로 들어온다? 함수 안쪽, 그렇죠. 소괄호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겨준 요 값이 단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무슨 변수로 한다? 매개 변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넘겨준 값을 인자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이 매개 변수에 넘기면 또 다른 말로는 이거를 파라미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값을 해당 매개 변수에다가 값을 넘기게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얘는 단은 단은 뭐인 상태에서 실행이 된다? 10인 상태에서 실행이 돼서 10단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몇 번 실행하던 3을 출력하면 방법이 뭐예요? 3을 주게 되면 3단. 그 다음에 7을 주게 되면 뭐가 출력된다? 7단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를 세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함수를 조금 더 유연하게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왜 매개 변수다? 함수 안쪽과 함수 바깥쪽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9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10번 출력하든 100번 출력하든 9까지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3까지 곱하고 어떨 때는 5까지 곱하고 그런 식으로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를 준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전히 얘는 9까지밖에 곱하지 않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함수 안쪽, 소괄호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가 2개니까 넘겨줘야 되는 인자값도 몇 개? 그렇죠. 2개를 정해 주셔야지만 함수가 실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3까지 곱하고 얘는 5까지 곱하고 7까지. 왜? 여러분들이 뒤에 넘겨준 그 값들이 리미트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거에 맞게끔 함수를 실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함수는 딱딱한 함수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돌아가는 함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매개 변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얘를 실행해보면 뭐예요?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확 줄여달라고 하면 일단 뭘 해야 돼요? 함수를 만드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프린트 단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잘라내게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이 녀석은 다 지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얘는 이거 출력하면 뭐밖에 출력이 안 돼요? 1단밖에 출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인자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이 함수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1부터 9까지 출력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단이라는 값도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 이 단이라는 변수의 값을 고정한다, 고정하지 않는다? 고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로 단이라는 변수를 넣어준 다음에 얘를 함수 외부에서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값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1을 넘기면 당연히 몇 단? 1단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고 2를 넘기면 2밖에 출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필요한 건 뭐예요? 1부터 9까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1 대신에 단이라고 적어줄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1부터 9까지 실행되게끔 만들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둘, 셋 해서 9번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죠? 코드의 길이가 길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떻게? i는 1, 그 다음에 while i는 9라고 써주시고요. 자, 프린트 단을 실행했을 때 1 대신에 뭐 넘겨주면 돼요? 그렇죠. i 넘겨주고 i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이 함수가 총 몇 번 실행된다? 9번 실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해가지고 각각의 인자값이 다른 값이 넘어감에 따라서 1단, 2단, 3단, 4단 단이 어떤 값이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함수를 조금 유연하게 실행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부터 9까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신 분들은 잘 하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개의 매개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DF에서 A.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A라고 짓고 B라고 짓고 C라고 짓고 상관없지만 나중 가서는 여러분의 함수의 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A 함수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 인자값이 몇 개예요? 3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개변수도 몇 개? 3개를 넣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써줄게요. 자, 프린트에서 B 함수 실행.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B, C, B, C.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1, 2, 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인자값을 몇 개 넘겨준 거예요? 총 4개 넘겨주겠죠. 얘는 그러면 실행된 결과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1과 1은 같다 했으니까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true라는 값이 넘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건데, 자, C 함수 실행이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C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매개변수를 안 줬어요. 그러면 실행시킬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포지셔널 아규먼트 but 4 where given. 즉 매개변수가 없다. 너가 인자값 4개 넘겨주고 있는데 매개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매개변수를 받을 수 있는 구멍을 여러분들이 4개를 뚫어주시고, 자, 근데 뚫어줬던데 여기서 만약에 인자값을 4개를 안 넘겨주면 당연히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값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면 되는데 어떤 값이 나오는지도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A, B, C, D 하나만 추가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를 잘 푸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네요. 세 번째 문제는 다국어 인사의 매개변수를 뭐 1을 넘기면 안녕하세요, 2를 넘기면 하이, 그 다음에 3을 넘기면 봉주로 이런 식으로 실행되게끔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일단은 이 뒤에 걸 먼저 보지 마시고 얘를 먼저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hello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숫자를 받아야 되니까 저는 number라는 매개변수를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만 쓰면 되겠죠. 만약에 number가 1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 출력하면 된대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출력이 된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elif 써가지고 넘버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이때는 뭐 출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이 출력해주면 되는 거고, 뭐 elif 넘버가 뭐 3이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어차피 지금은 1, 2, 3밖에 없으니까 else를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공주로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하이,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안녕하세요, 봉주로 이런 식으로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버전 2 같은 경우는 뒤에 넘겨준 그 값에 의해서 얘는 봉주로가 3번, 얘는 안녕하세요 5번, 얘는 하이가 1번 이런 식으로 인사말의 개수가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헬로우 버전 2를 만들면 되고, 인자값이 2개니까 매개변수 몇 개? 당연히 2개 적어줘야죠. 자, 저는 CNT를 할 거예요. 카운트,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자, 그러면 1, 2, 3이라 했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else니까 그러면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시키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i는 1, y란 다음에 i가 어디까지? 자, CNT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CNT까지 해주게 되면 여기 3 넘겨왔을 때 얘는 끝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3이니까 해당 반복문이 3번 실행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i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냥 반복문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반복문 이렇게.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조금 더 손쉽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죠. 봉주를 3번, 안녕하세요 5번, 하이가 1번. 그러니까 즉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문을 쓴 다음에 그 조건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써주는 거, 그게 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함수를 잘 응용하면 여러분들이 뭐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def 한 다음에 CNT 루프라 할게요. CNT 루프. 그 카운트만큼 이제 반복한다 뭐 그런 의미인 건데, 여기다가는 이제 얘를 실행했을 때 헬로 버전 2가 지금 카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카운트만 받는 게 아니라 카운트 말고도 같이 뭘 받으면 되냐면 인사말을 같이 받으면 돼요. 인사말. 여기서 인사말이 영어로 뭘까요? 그냥 인사말을 헬로우라고 하네요. 하이, 헤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그냥 명령어를 의미하는 거니까 뭐 그냥 CMD를 할까요? CMD. 커맨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반복문을 여기다가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함수를 응용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받은 요 CMD를 그냥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여기서 반복문이 하나, 둘, 세 개. 코드가 조금 길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어차피 얘를 잘만 응용하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자,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CNT 루프라는 함수를 이때 실행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가 필요하다? 얘는 이제 CNT도 필요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카운트 말고도 뭐도 넘겨줘야 돼요? 같이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말도 같이 넘겨줘야겠죠. 그러면 1일 때는 하이니까 여기다가 하이를 같이 넘겨줄게요. 하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하이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2가 하이네요. 1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이니까 봉주르네요. 자, 그러면 어때요? 반복문을 여기서 매번 사용하지 않고도 이 녀석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이죠? 봉주르 3번, 안녕하세요 5번, 하이 1번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밑에 쓴 버전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함수를 같이 사용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생 버전.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도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반복문을 또 매번 반복해서 쓰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요거를 별도의 함수로 그냥 분리를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잘 활용할 줄 알면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면서 코드를 조금 더 간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역할별로 분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를 출력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자, 그러면 약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약수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약수.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10의 약수. 1, 2, 5, 10이 되겠죠? 그죠? 10의 약수를 구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4의 약수를 구해라. 그러면 4의 약수는 뭐예요? 그죠? 1, 2, 4. 이게 바로 이제 약수죠. 10의 약수, 4의 약수. 그러면 1000의 약수라는 거는 1000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0의 약수라 했을 때 얘네들의 약수가 나눠 떨어지는 수라고 하면 10을 10으로 나눴을 때 10을 5로 나눴을 때 10을 2로 나눴을 때 10을 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가 0인 수가 바로 그 해당 수의 약수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0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수의 약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주어졌으면 여기서 뭘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1부터 그냥 1000까지 출력해보는 반복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어차피 넘은 1000이니까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을 어떤 수로 나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수가 누구예요? i를 말하겠죠. 왜? i는 1부터 1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0이라는 수를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봤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수의 약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i를 뭘로 나눴다? i가 아니라 1000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자, 바로 이게 바로 1000의 약수를 구하는 공식이겠죠. 그죠? 그러면 1000을 1로도 나눠보고 2로도 나눠보고 3으로도 나눠보고 나누어 떨어지는 그 수가 바로 그 해당 수의 약수다.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1, 2, 4, 5, 8,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정답이에요. 네, 됐습니다.